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깡통 전세가 실제로 경매 물건에 나오면 어떤 형태로 예, 나와 있는지 저랑 한번 같이 보실 거고요. 실제로 그 물건의 시세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고 이 물건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낙찰가는 어떻게 되며 그 전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임차인은 어떤 방식으로 탈출구를 잡을지, 그리고 깡통 전세가 이런 게 깡통 전세구나라는 거를 한번 제대로 알 수 있는 제가 예제를 몇 개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전 주인 경매 내용으로 이제 참고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한 몇 분 정도 물건을 이제 좀 찾아봤어요. 선순위 임차인 있는 거 위주로 찾아보고요.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가 이제 검암동 SDR라는 이제 빌라 같은데요. 이 빌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빌라는 이제 검암동에 있는데 건물 면적 22.5평이나 돼요. 빌라는 아파트랑 달리 공용 면적 발코니 부분이 따로 이게 뭔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뭐 발코니가 조그맣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없다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2.58평이면 아파트로 치면은 한 18평? 17평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대지권은 뭐 딱히 이게 신축급이기 때문에 굳이 대지권을 따로 보진 않겠습니다. 근데 대지권이 그렇게 작은 편이 아니라 꽤 큰 편이네요. 17평이면. 그리고 이 물건에 보면 이관식이라는 사람이 17년도 12월 4일에 전입이 돼 있고, 그 이후에 박해인외 1인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 밑에를 이제 조금 참고를 해보면 박정인외 1인, 박해인외 1인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이 외 1인이 박정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박해인 외 1인 여기 써 있잖아요. 이게 그 외인은 박정인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자매일 것 같긴 한데, 그분들이 1억 6천에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입자권 등기를 하고 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내용을 이제 보다 보면 이분들은 이제 도시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보증보험이나 서울보증공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험이나, 네, LH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어떤 보험, 이런 것들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왜 가로 열고 뭐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즉 본인들 돈으로 들어가신 분들, 본인들 돈 플러스 대출로 들어가신 분들이 아마 이거를 전세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사정이 생겨서 이제 2차권 등기를 하고 이제 이사를 가신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이 들어갔을 때 아마 요 이광식이라는 사람이 아마 전입신고가 돼 있었을 텐데 그 부분을 몰랐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있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별 문제가 없었고 집도 비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즉 이게 낙찰을 받게 되면 지금 여기에 이제 선수님 차인이 있다고 되어 있지만 이 있음은 이, 이 박인의 외 1인이 주장을 해줄 겁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이 본인들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공실에 들어왔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배당을 받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어, 예측하지 못한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이분들은 아마 자기들이 왔다는데 이렇게 잘못 눌려버리냐, 시간 지나가게. 그래서 이 박해인회 1인이 이관식이란 사람은 전입신고만 돼 있고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있을 경우에는 이 전입신고는 누군가 빼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런 같은 경우 일단 금액이 1억 6천인데 지금 이제 검암동 같은 경우가 원래 이준로 면적이면은 한 2억 정도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주택 경기가 워낙에 안 좋다 보니까 저가 거래 정도만 되겠죠. 저가 거래되고 또는
제가 검암동 빌라를 한번 눌렀거든요. 한번 봐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그게 면적이 꽤 크니까 면적을 조금 높게 잡아볼게요. 84에 너무 크고, 이거는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거기 때문에 호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얼마 정도에 내놨나? 2억 넘게 내놨죠? 네. 이게 약간 면적이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너무 비싸게 내놨네. 빌라가 3억이면은 사면 안 됩니다. 인천에서. 이거 보시면 2억 1,800, 공원뷰 2층. 근데 층수는 아까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난데 2억 1,000이에요. 2억 1,800. 네, 이렇게 되는데 이 물건보다 좋은 물건이라고 생각해요. 네이버에 나온 물건이. 근데 이게 이제 실거래가를 일일이 찾아보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러면 여기 2억 3,300이면은 경매로 나왔는데 더 비싼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건을 아까 제가 봤던 게 2억 1,000대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물론 더 보다 보면 더 싼 물건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호가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훨씬 떨어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떨어지더라도 아마 거래가 잘 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같은 시기에 무리해서 집을 더 늘리고 싶은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유찰이 되고, 이제 그러면 1억 후반대 되면은 과연 사겠냐? 글쎄요, 제 이거 1억 후반대 되더라도 비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1억 후반대 돼도 누군가 사진 않을 것 같고, 또 한 번 이제 유찰이 되면 이제 요 1억 6천보다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경매 진행의 의미가 이제 없어지겠죠. 그러면 과연 이 물건을 이 1억 6천에 경매 비용에 이것저것 다 계산해서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이 집의 시세가 그 금액에 들어갔을 경우 이득을 볼 수 있느냐는, 이거는 실제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실거래가는 국토부 실거래가 들어가시면 일일이 다 볼 수는 있는데 이게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조금 보기가 번거롭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좀 손품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일단 물건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 당시에 시세가 2020년도면은 부동산 시세가 오르고 막 이 오르기 시작했을 때죠. 21년도에는 엄청 많이 올랐으니까 오르기 시작했을 때 1억 6천에 전세를 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이사를 들어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집값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만약에 새로운 세입자를 받았으면 이거보다 더 높게 전세를 받았겠죠. 그래서 소유자는 전세금으로 현금을 확보했을 거고, 그 확보한 금액으로 아마 다른 또 갭 투자나 이런 투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소유자 같은 경우 음, 이 물건이 매매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팔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바지 사장이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바지 사장 치고는 소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갭 투자를 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분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갭 투자를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잘 틀어졌든 뭐 아니면 사업을 하셨든 뭔가 이유가 있으셨겠죠. 그래서 지금 뭔가 잘 안 풀리고 이게 망했기 때문에 이게 경매 물건이 나온 거라고 저는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요런 그럼 여기 이제 세입자가 이제 1억 6천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보증공사나 이런 데 이제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나중에 이제 이거를 직접 입찰을 하는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여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분이 전세를 들어갔을 때부터 조금씩 집값이 오르고 있었는데 21년 한 9월? 이 정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거래도 일어나고 매매가도 꽤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부터 지금 하락, 뭐 요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 1억 6천이 들어간 게 이분이 이 보증금을 까먹을지 안 까먹을지는, 이분이 이 집을 사고 팔 때 과연 이 집값을 본인이 지출한 비용보다
더 많이 받고 팔 수만 있다면 그렇게 완전 손해를 본 거는 아니게 되지만 일단 돈이 오랫동안 묶였다는 자체가 이분은 일단은 큰 손해를 본 거긴 합니다. 근데 일단 원금 보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큰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원금 보전이거든요. 그래서 원금만 어느 정도 보전되면 이분도 어느 정도 만족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요런 이것도 현재 시점으로는 깡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부동산 하락기다 보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깡통이 되냐 아니냐 요게 그다음에 요 물건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간속동에 있는 물건인데 요 같은 경우 이제 오피스텔 같이 생겼어요. 근데 아파트네요. 오피스텔 아파트가 같이 이제 지어진 그런 집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근데 확정과 배당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보면 이 소유권 이제 안민수 돼 있죠. 네, 그리고 21년 6월 8일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 들어왔냐? 5월 20일이에요. 즉, 요거 같은 경우 어떤 게 딱 그려지시나요? 동시 진행 매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이 전세가 들어오고 바지 사장에게 명의를 넘겼다. 뭐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 그러니까 전세 들어갈 시점에 이렇게 매매가 진행된다는 거는 좀 의심의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근저당이나 그런 건 없는데 가압류나 가압류 정도가 이제는 돼 있네요. 그러면 과연 이 사람이 당연히 전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세 들어가고 소유권 이전이 됐으면 전세의 확률이 조금 더 전 높다고 생각이 드는데 현황 조사서를 한번 볼게요. 이해관계를 만날 수 없다고 돼 있고 권리 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한번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왜 이분이 실질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맞는지 또는 아닌지를 일단 구별을 하신 다음에 아니면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근데 정당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으면 전입신고는 했는데 왜 확정일자를 안 했는지도 알아보셔야죠. 몰라서 안 했을 경우도 있고요. 전세 들어가면서 몰라서 안 할 경우는 정말 심각한 경우긴 한데 몰라서 안 했을 경우도 있고 어차피 선순위이기 때문에 안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감안하고 현장 탕문을 하면 그 앞집, 윗집, 아랫집 뭐 이렇게 다 조금씩 인사를 하면서 혹시 여기 쪽에 사는 요 경매 물건지에 사는 혹시 사람을 알고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서 진행하는 것도 물건 조사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얘가 제가 봤을 때 이제 면적 자체가 전용 면적도 45제곱미터밖에 안 하고 그러니까 13평밖에 안 하고 대지 집은 당연히 작겠죠.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게 2억 1,800이다. 이거 약간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나홀로 오피스텔 아파트 같은 거를 2억 1,800에 산다? 그 45제곱미터면 잘 내봐야 투룸 정도 될 것 같은데 저런 걸 산다?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물건을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렉스타워 14층이죠. 저건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물론 이런 물건이 거래가 많지 않다 보니까 찾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지금 매매로 나온 게 1억 7천에 나와 있네요. 네, 1억 7천에 나와 있어요. 물론 저거보다는 면적이 조금 작아요. 이건 전용이 40제곱이고 저건 45제곱인데 뭐 그래봐야 한 2평 넘는 잡아봐야 2평 정도인데 과연 이 가격이 당연히 높다고 생각되죠. 지금 이거 1억 7천도 호가일 수도 있고 실거래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지어진 지 얼마 되진 않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거래가 찍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주변 사람한테도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런 집 있으면 만약 살 거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안 사요. 아, 나 이런 집은 못 산다. 나 이런 집은 투자 가치로는 못 산다. 정말 엄청 싸지 않는 한 사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럼 이 산 사람들은 누굴까라고 생각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양가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업계약을 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거를 믿으시면 안 됩니다. 네. 무조건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과 비교를 해보신 다음에 그거에 어느 정도의 이제 가격 조정을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그 관점에 맞춰서 가격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매매 가격이면 사겠다라는 어떤 어, 기준점이 생기고 그 다음에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2억 3천이 찍혀 있거든요. 네, 2억 3천이 찍혀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1억 7천이 내었으니까 엄청 싸 보이잖아요. 그래서 달려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게 싼 걸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 40제곱미터 1억 7천이다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저 돈 주고 저런 데 안 살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기 2억 1,800이니까 일단 유찰이 될 건데 30% 유찰되면 한 그냥 6천 정도 빠진다고 쳤을 때 1억 5,800 정도가 되겠네요. 대충 그 정도 계산했을 때. 그럼 그 금액에 들어가겠냐? 이제 요거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근데 아마 이분은 이 금액과 비슷한 언저리 한 1억 후반대 정도의 아마 전세를 들어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깡통일 확률이 높은데 일단은 현황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네, 만약에 저 안에 이제 이런 세입자 분이시다, 이분이 뭐 보증보험을 들지 않았다, 그러면 이분은 이제 뒤늦게 이거 임차권 등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임차권 등기 하신 다음에 그 이후 이제 이걸 환가를 위해 직접 강제 경매 개시를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청하신 다음에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이제 절차를 밟아 나가서 환가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분 보증금을 제가 추정컨대 한 1억 후반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1억 후반대의 보증금도 다 못 돌려받을 뿐더러 이제 경매도 진행하고 변호사도 선임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분이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를 보지 않을까. 네, 네, 넉넉 잡고 지금 현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한 5천만 원 정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집값이 점점 안정화되고 네, 뭐 떨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지금 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떨어지게 된다면 그 손해는 더 커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거를 이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 같고, 전세 구하시는 분들 보세요. 지금 너무 깨끗하죠? 네, 지금 너무 좋잖아요. 실내도 깨끗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전세 구하시는 분들 정말 선호하는 집들입니다. 근데 이런 선호하는 집들 조금 비싸다고 괜찮겠지라고 들어가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러다가 아까 제가 요 물건 임차인 얼마 정도 손해 볼 거라고 했죠? 한 5천만 원 정도 넉넉 잡아 한 5천만 원 정도 손해 볼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전세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좀 더 모아가지고 나가기 위해서잖아요. 근데 이런 물건 잘못 들어가면 월세 낸 거보다 더 많은 비용을 내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대출 받아서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 이자까지 낼 텐데 엄청난 손해를 보는데 그 손해를 못 내다 보는 거죠. 네. 이 아파트가 시장의 변동에 따라 매매가와 전세가가 변동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잊고 가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이러니까 이 가격은 이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해버리면은 결국은 내 돈을 손해보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할 수밖에 없는데 왜 시장에서 또는 뭐 인터넷으로 물건 살 때 최저가도 이렇게 잘 보면서 사시면서 왜 집을 살 때에는 아니 집을 구할 때에는 어차피 받을 돈이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이렇게 좀 쉽게 접근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깡통전세 뭐 과거 2년 동안에 생길 깡통전세가 앞으로 생길 깡통전세보다 훨씬 많을 거예요. 왜냐?
그때 쌓였던 물건이 이제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오고, 지금 앞으로 이제 전세 계약 체결하는 거는 또 앞으로 2년 뒤에 나올 물건인데, 그때 나올 물건보다 지금 올해와 내년에 나올 물건들이 엄청나게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상승 곡선에 집을 전세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검암동, 저도 검암동을 전세 중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검암동이 그 당시만 해도 2억 초반대 정도는 시세가 형성됐다고 판단이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지금 계속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저희 손님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의 한 80%? 7, 80% 정도의 이제 전세를 들어가셨는데, 물론 LH 전세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제 세입자분께서는 피해 보실 게 전혀 없긴 해요. LH에서도 이 물건에 하자가 없다는 걸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락장이 떨어지면 과연 그 소유자가 이 물건을 터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긴 하는데, 일단은 이 시장 상황이 이렇게 바뀐 걸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조금 어, 안타까운 면은 조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한 집값이 한 3, 4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조심스럽게 느껴지기는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일단 요 물건은 또 이렇고, 요런 물건이 또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눌러서 보여드릴게, 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보험 낸 물건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주택도시보증공사 얘기 해가지고 1억 4천 입주권 듣기 했죠. 네, 요 방승옥님은 아마 경매가 진행되는 걸 알고 나서 들어오신 거예요. 경매 기입 듣기 이유니까. 소유자가 그냥 넣어버린 거예요. 어차피 번호키도 알고 그러니까 넣어버린 거예요. 그냥 월세 보증금 조금 받고 그냥 월세 넣어버린 거예요. 경매 될 때까지 너 살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 못된 거죠. 네, 소유자 못된 겁니다. 그리고 이건 1억 4천인데 그것도 면적이 12평밖에 안 해요. 엄청 작아요. 이 금액에 사겠어요? 전 안 살 것 같거든요. 네. 집값이 상승기다 그러면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갖다 하락기다 못 살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다른 물건, 이런 물건이 많더라고요. 다청님 검암동 물건인데, 얘도 도시보증주택공사에서 1억 4,500 보증서 줘가지고 돌려주고, 그 보증보험에서 돌려주고, 이거를 이제 보증공사에서 이제 이거를 물건의 청구권을 가져간 거죠. 근데 과연 이게 이거는 그래도 평수가 18평 되니까 요거는 그래도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1억 4,500에 이 정도 평수면 뭐 접근해볼만 하긴 한데, 꼭대기층이라 좀 저가 낙찰은 조금 예상되긴 합니다. 네. 요런 물건 이렇게 찾다 보면 이 시점에 따라서, 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따라서 전세금이 좀 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 잘 찾으면 좋죠. 이건 2억 1천이잖아요. 감정가가 2억 2,700인데, 네, 감정가가 2억 2,700인데 이 사람 전세 2억 1천이에요. 누가 손해본다? 이 세입자는 손해 안 봐요. 다 받고 나가거든요. 주택도시보증공사만 손해봐요. 왜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해요. 공동주택 가격에 곱하기 1.53을 곱한 금액까지 대출과 보증을 해준다는 이 방식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동주택 가격과 공시가격은 계속해서 올라왔는데, 그거에 맞춰서 시세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시세보다 이게 높게끔 그 감정가액이 나올 수 있는 계산 방식이 지금까지 사용이 된다라는 거는, 이런 문제들을 계속 양산을 해내서 결국은 정부에서 이런 하자 물건들을 책임지고, 결국 그 정부에서 책임진 그 비용은 국민의 세수로 메꾸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꾸고, 이걸 통해서 돈을 벌어가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나 채무자들이죠.
채무자들은 전세금을 다 받았죠. 다 받았고 그거를 다른 데다가 어떻게 돈을 옮겨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털어버리면 추후에 뭐 양도세니 뭐니 이런 것도 발생을 할 텐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데 양도세를 누가 내요?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악의적인 소유자, 채무자들을 돕는 부자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많이 벌어왔어요, 이런 사람들이. 향후 뭐 이런 게 제재를 하더라도 또 다른 방식을 찾아내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알았다면 빨리 액션을 취해서 앞으로는 기준시가 곱하기 1.53이 아니라 기준시가 곱하기 1.3이든 시세와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전세가도 임차인들 같은 경우 금리가 낮은 경우에는 1, 2천만 원, 3, 4천만 원 전세금 올라가는 거 크게 신경 안 쓰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전에는 뭐 2, 3% 전세금밖에 안 됐기 때문에 보증금 몇 천만 원 더 올라가는 거 그렇게 신경 안 쓰셨어요, 사람들. 깨끗하면 그냥 그래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권리관 시세랑 거의 비슷비슷하더라도 뭐 어떤 보증 수단이 있으면 그냥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턱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경매 물건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5월 말 내년 초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량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